지금 CNBC에서는 계속해서 10월에 강력한 어떤 상승세를 이어가려고 시장이 노력을 하면서 네. FOMC를 주목하고 있지만 어제 하락폭을 좀 만회해가고 있다. 이렇게 다소 좀 추상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네. 국채금리가 하락하니까 뭐 지수가 오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다시 또 앞서서 했던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볼까요? 팀장님 오늘의 상승세 어떻게 보세요? 저는 내일을 기대하는 오늘의 미리 베팅 정도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FOMC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저는 보시는 아까 전에 건가요? 제가 그 제일 처음에 네. FOMC를 잠깐 말씀드리면서 파월은 강하게도 혹은 약하게도 그전 언급에서 방향이 크게 바뀌지 않은 언급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조금 길게 말씀을 드리면 자, 왜 갑자기 그렇게 매파, 슈퍼 매파로까지 잭슨홀 연설 단 8분을 연설하면서 그렇게 던져놨었는데 언제부터 바뀌었을까요? 그걸 잘 기억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일본의 엔화가 조금 리스크가 커졌을 때 그때부터 연준의 위원들이 갑자기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네. 예. 왜 바뀌었냐? 엔화가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본 거죠. 엔화가 리스크가 있다는 건 리스크를 잡기 위해서 일본 은행에서 뭔가를 하게 되겠죠. 그것들이 바로 채권 유동성에서 굉장히 좀 위험하게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FOMC가 속도 조절을 하지 않게 되면 그 유동성 측면에서 좀 문제가 되고 문제가 된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자국의 피해가 오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자국의 피해가 오는 걸 극구 사용하는 게 바로 페드입니다. 그래서 페드 같은 경우가 자국의 피해가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은 유화적인 언급을 했었던 거고 그리고 닉 기자를 통해서도 뭐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대신 의사를 표명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시장이 너무 강세로 돌아서다 보니까 바로 며칠 전에 또 닉 기자한테 또 얘기를 했죠. 닉 기자가 또 나와서 야, 그 정도는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시장이 지금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월이 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앞서가지도 더 뒤로 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마 연설에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지금 진행 중인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것들이 월가에는 굉장히 큰 세 명의 유명한 스트래티지스트가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곰 쪽에 굉장히 좀 강한 분이 계십니다. 모건스탠의 윌슨 그분이 계신데 윌슨도 지금 랠리가 4,100선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분들도 이제 국채 금리에 대한 것들을 특히 말씀해 주셨고 FOMC에 대한 기대감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FOMC에 대한 것들을 결과적으로 인문학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요, 페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는 첫 번째 인플레,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고용이죠. 세 번째가 금융 안정입니다. 네. 근데 지금 순간에는 제가 판단하기에 금융 안정이 1번으로 올라왔어요. 시장이 그것들을 조금씩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일본이 인플레였다고 보시는 그렇죠. 건가요? 네, 인플레였고 그다음 고용, 그다음에 금융 안정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이제는 바뀌었다. 시장이 인지를 한 거죠. 네. 엔화 사태 때부터 굉장히 좀 크게 있었어요. 일본이 보유한 그 외환 보유국을 보시게 되면 약 1조 2천억 정도 달러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다 미국채예요. 전부 미국채고요. 2등이 중국입니다. 네. 1조 1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외환 보유가 3조죠. 되게 다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기가 있더라도 중국은 분산할 수가 있는데 일본은 자국의 위기가 있으니까 미국채를 막 던져버리는 거죠. 미국시장에서.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네. 게다가 QT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금리가 너무 급하게 오르다 보면 자국 내에서도 문제가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그런 유동성 측면을 좀 제어하려고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무려 2번이나 옐런이 얘기를 했어요. 채권이 유동성이 조금 안 좋다. 이것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좀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이렇게 채권 쪽의 프라이머리 딜러들한테 설문조사까지 했습니다. 이런 것들 진행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 페드의 입장이 지금은 인플레, 고용, 금융 안정에서 옮겨갔다는 것들을 시장이 인지하고 있다고 증거를 너무 많이 준 거죠. 네. 그래서 저는 FOMC가 별거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 재무부에서 동시에 그날 아마 무슨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재무부에서 여러 가지 금리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 시장에 충격을 안 주고 그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채권도 안정이 되죠. 주식도 안정이 되죠.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평온한 시기를 가지고 연말까지 맞이할 가능성이 큰 거죠. 네. 그걸 관련해서 시장이 먼저 베팅을 하기 시작했다. 오늘 상승세가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팀장님이 굉장히 저희가 이제 저희의 수준에서는 사실 굉장히 다뤄보기 어려운 어떤 채권과 관련한 이야기를 잘 설명을 해주셔서 댓글창에도 계속 나오세요. 네. 팀장님 좋아요. 계속 나오세요. 맞아요. 계속 나와달라는 네, 말씀 시청자분들이 정말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고 계신 것 음. 같아요. 분석 좋아요라고 방금도 K킴님이 말씀을 해주셨고, 페드의 어떤 가장 우선순위에 금융 안정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연준은 시장이 폭락을 하든 말든 관심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증시는 아닐지언정 그렇죠. 그럼 증시가 좀 괜찮아질 수 있나? 라고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 될 것 같네요. 파월 입장을 저희가 이제 파월이 됐다고 빙의를 해보는 거죠. 네.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연준이나 파월은 주식시장 신경 안 써요. 네. 전혀 안 씁니다. 근데 주식시장을 지금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죠. 오직 인플레 때문이에요. 네. 인플레가 없었으면 주식시장 신경도 안 썼을 거예요. 네.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채권도 발행해야 되죠. 돈 이렇게 쓴다고 지금 계획은 다 잡아놨는데 그게 소화가 안 되면 이자 지급은 훨씬 많아지죠.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생기다 보니까 파월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파월이 지금 신경을 주식시장에서도 제가 판단하기엔 제가 네.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레벨을 정해놨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FOMC 결과가 딱 끝나게 되면 블랙아웃 기간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 증시가 어떤 이상 상승된다. 그걸 립서비스 막 할 겁니다. 이 정도 증시가 좀 빠질 수 있게 립서비스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높은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수준의 증시 체력은 되는데 네. 파월의 발표로 인해서 시장이 랠리를 하게 되면 그때는 조금은 주의를 하셔라. 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파월은 분명히 인플레를 제어하기 위해서 자산 가치에 대한 것도 반드시 본다. 그래서 분명히 자산 가치. 가이드라인을 줄 거예요. 네. 이 주식 시장에 대해서 얼마 정도에 대한 예전에 옐런이 가이드라인을 줬거든요. 네. 주식 시장 이 정도 비싸다. 이 정도 아직 싸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그런 가이드라인을 한 번 더 쓰지 않을까. 예, 파월은 저 같은 범인의 입장으로서도 좀 창의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인데 네. 창의적이진 않아서 그 전에 썼던 방식들을 조금 좋은 것들을 되풀이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좀 인문학적으로 계속 보셔야 돼요. 지금 페드는 지금 숫자를 보고 대응하시는 거는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힘들고 네. 인문학적으로 잘 해석을 하시게 되면 내가 파월이라면 이렇게 하겠구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는데 나는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요 가운데에서만 모든 걸 놀게 하자. 움직이게 하자. 그럴 확률이 전 높다고 봐요. 네. 중간 선거라는 변수가 있는데 그러면 뭐 이야기가 계속 길어지는데 중간 선거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중간 선거 영향 개인적으로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인사는 영향이 있을 걸로 봐요. 인사. 네. 옐런 얘기를 아까 전에도 제가 해봤지만 옐런이 교체될 수 있다는 얘기가 한 2달 전에 나왔습니다. 네. 예. 옐런이 어떻게 보면 고압 경제를 창시하고 밀어붙였었고 인플레를 만들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미국의 재무 상황을 여태까지 꾸려왔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선거에서 지게 되면은 저번에 저희 보셨잖아요. 트러스 총리가 먼저 자신의 오른팔인 재무장관을 우선 잘랐고 그다음에 결국 자기도 내려오게 됐지만 네. 그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저는 좀 시장이 바뀐다고 봐요. 근데 그게 없으면 시장은 뭐 유야무야 그렇게 많이 바뀔 것 같지는 않다. 네.